두 번째는 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겁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일단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항등식, 등식이라는 게 뜻이 뭐야?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불러. 그렇죠? 등호가 있는 식. 아, 근데 아니다, 이거만 좀 더 하고. 잠깐만, 건전지를 한번 갈아야 될 때가 없거든. 아, 그래도 건전지를 한번 갈아야 돼. 항등식,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항등식은 뭐냐? 항상 성립하는 등식, 뭐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초점이냐? 그 미정계수라고 하는 녀석들을 찾을 건데, 미정계수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항등식인데, 물론 항등식도 있잖아. 이 미지수가 어떤 미지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문제들도 있고, 뭐 y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도 물론 있고요. 뭐 x, y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즉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즉 x의 값에 어떤 미지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치? 말 그대로 항등식이니까 미지수 x의 값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이 녀석은 그럼 y에 관한 항등식. 이 녀석은 x, y에 관한 항등식이어야겠지. x에 y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그런 식인 거야. 그치? 이해됐니? 자,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y에 관한 항등식은 y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니까 y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선생님, 그럼 x, y에 관한 항등식은요? 그때는 니네 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하나 기준을 정해서 x를 기준으로 하든 y를 기준으로 하든 무언가 하나씩 기준을 정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으나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계수를 찾으라고 문제에서 물어봐. 다음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와 b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계수비교법. 다음은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주어진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있고, 등호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이 근데 똑같이 생겨야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양변을 정리 후 식이 똑같이 생겨야 돼. 그럼 이 좌변 2차항 계수와 우변 2차항 계수끼리 똑같고 1차항 계수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똑같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계수 비교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정리 후 계수,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동차항, 같은 차수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수치 대입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정리하기 싫을 때 써요. 식이 복잡해. 정리하기 복잡하거든. 어떤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낄 거야. 이 문제는 개수 비교가 더 편하고 이 문제는 수치 대입 더 편하다. 이런 문제가 있어. 수치 대입은 말 그대로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니까 숫자를 대입해보는 거지. 0 대입해도 좌변이 똑같아야 되고 양변이, 좌변 우변이. 뭐 1을 대입하더라도 좌변 우변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그치?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즉 적당한 값을 대입합니다. 이런 건데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표현이야. 뭐? 적당한. 이게 수학에서 되게 어려운 표현이야. 왜? 문제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 이 문제는 그 항등식이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성립하는데 문제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 어떤 숫자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이 숫자를 대입했을 땐 5줄, 이 숫자를 대입했을 땐 3줄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문제가 빨리 풀리기 위한 적당한 값들을 대입을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은 근데 조금 몇 번만 연습해보면 금방 늘고 사실 처음 한 번 배울 때 이미 다 배우고 넘어와. 왜 어떤 숫자 대입해야 되는지 눈에 뭐 다 잘 찾더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2, a,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c, x 마이너스 2, x. 봐봐.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수치 대입으로 푸는 문제거든. 왜? 정리하기 귀찮게 생겼잖아, 우변을. 그러니까 내가 숫자 대입해봐. 미지수 몇 개야? 내가 찾아야 될 미지수. 미지수 몇 개야? ABC 찾는 거 아니야? ABC 찾아야 돼? 미지수 몇 개야? 3개. 그치?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3개.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치? 미지수 2개 있으면 식이 2개 있어야 연립을 하든 뭘 하든 찾을 수 있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무조건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많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대입 최소 몇 번 해봐야 돼? 3번 해봐야지. 자, 숫자 3개 대입할 거야. 1, 2, 0. 0. 그치? 0. 이런 거 대입할 거야. 즉 대입하고 싶은 숫자들이 보여. 문제야 어느 정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절한 값은 뭐 문제에 따라서 적당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삼성화재에서 나한테 왜 뭐가 왔지? 삼성화재 몰라? 뭐 왔지? 보험 갱신하라고 왔겠죠. 자, 다음 문제 유형은 그럼 이 항등식에서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 개수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px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n차 다항식. 우리 보통 어떤 x에 관한 식은 fx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치? fx, gx, hx 원래 이런 거 많이 쓰지. 그치? 이 파트는 px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fx냐 px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px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혹시 궁금하지 않아? 그런 거 안 궁금하나? p라는 알파벳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다항식을 영어로 폴리노미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 앞 글자인 p자를 갖다 많이 써요. 그냥 그런 이유야. p가 다항식 파트에 많이 나와. 다항식 파트에. 자, 어떤 n차 다항식이 있는데 내가 이 녀석을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상수항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 a0. 상수항은 차수를 우리 0차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1차항의 개수를 a1x라고 하겠습니다. 2차항은 a2의 x제곱, 뭐 a3x 세제곱, 또로로로로롱. 마지막 n차항의 개수 an, x의 n승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알았지?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첫 번째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써줄게. a0, a1, a2, an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할지. 즉 개수의 총 합을 물어봐요. 두 번째는 a의 0 빼기 a의 1 플러스 a의 2 마이너스 a의 3 이렇게 뭐
그럼 마이너스 1에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렇게 써줄게. 알았지? 맨 마지막 거는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1의 n승에 a의 n승. 즉 뭔 말이냐면 부호가 뿔맛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요런 합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두 가지고요. 자, 1번 2번 이 사이에다 또 뭘 써야 합니다. 자, 봐봐. 그럼 A0, A1, A2, A3 이렇게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있잖아. 요 자리가 다 몇이었으면 좋겠어. 요 자리. 봐봐. 얘 이런 것만 앞에 있는 것만 빼서 더하고 싶잖아. 그치? 그럼 이게 지금 얘 곱해져 있는 건데 요 자리가 몇이었으면 좋겠어. 다 1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은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된다? 1을 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야 된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지금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잖아. 그치? 그치? 마이너스 1은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그치? 오, 즉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봐봐. 여기 봐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a1.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1, A2, 그치? 그냥 A2, 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 A3 이렇게 홀수항 번호의 부호가 앞에 이렇게 바뀌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어요. 그쵸? P,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줘야 돼. 그치? 근데 항상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왜?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 어떤 문제는 요렇게 써 있을 수도 있거든. A0 플러스 A1에 x 빼기 1 더하기 A2에 x 빼기 1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a의 n에 x-1의 n승 요렇게 써져 있어. 자, 봐봐. 요렇게 써져 있는 식에서 얘를 구하래. 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다 더하고 싶어. 그러면 요 자리가 다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에 몇을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식 보고 이렇게 적절하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맨날 1 대입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고. 알았죠?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많이 어렵진 않죠. 그쵸? 이런 충분히 생각하면 여기 숫자가 뒤에가 좀 바뀌어도 되겠지. 내가 그럼 요 식에서도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녀석을 찾고 싶어요. 뭐 끝까지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녀석은 그럼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의 2승,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의 4승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x에 몇이 들어가야 돼? 빵이 들어가야 돼. 준환이 알겠니? 뭘 넣어야 하는지 그 주어진 식에 뒤에 더해진 녀석을 보면 즉 이 괄호 안 애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들을 집어넣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얘네 둘 가지고 그럼 뭘 또 물어보냐면 요것도 물어봅니다. 짝수 번째 애들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끝까지 썼다 붙여. 그냥 점점해서 끝까지 쓴 거야. 알았지? 대신 중요한 건 반드시 몇부터 0부터 A0부터 시작해야 돼. 알았지? 자, 요 두 녀석을 더하면 없어져. 홀수 번호인 애들이. 3번도 없어져. 그치? 대신 홀수 번호인 애들이 다 없어지고 짝수 번호인 애들은 A0 2개, A2도 2개. 그치? 짝수 번호인 애들끼리 다 없어지니까 요 녀석은 그럼 저 1 대입한 모든 개수의 합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녀석을 더해서 2로 나눠야겠지. 그치? 내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다항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알았지? 내가 말한 저 1번, 2,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야겠지. 그치? 자, 그럼 이번엔 홀수 번호의 애들이 합이 찾고 싶어? 홀수 번호 애들이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둘이 빼면 부호가 같은 애들끼리 없어져. 뺐을 땐. 그치? 대신에 플러스로 바뀌니까 2a1 플러스 2a3 이런 식으로. 즉 둘이 뺐을 때 홀수 번호 애들이 2배씩 생기니까 p1에서 뺍니다. p-1을 빼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우리 복소수까지 배우고 나면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짝수 번호 애들이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녀석들이 뒤에 가서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이고 3, A7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짝수 번호 또는 홀수 번호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녀석들도 물어보긴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요거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짠짠짠짠짠짠. 항등식은 있잖아. 니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통틀어서 제일 쉬운 단원이야. 오케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도 항등식 파트에서 적당히 풀어보면, 그래서 있잖아, 블랙라벨이나 일품에 있잖아, 항등식 문제 이만큼밖에 없어. 왜? 어렵게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거든. 대신에 항등식이 나머지 정리랑 결합돼서, 즉 나머지 정리 단원 문제로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잘 배워야 돼. 이 나머지 정리가 니네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일 거야. 가장 문제가 되는 단원이야. 왜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를 못해.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내가 아까 나눗셈 할 때 다 알려줬어. 그 차수 관계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아. 오케이?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 단원인데 나머지 정리가 뭔지 몰라. 피타고라스 정리. 봐봐. 뭐뭐뭐 정리. 라는 게 뭐냐면 일단 피타고라스라는 그 사람이, 그거는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니까 그 피타고라스라는 녀석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b를 가지고 뭔가 장난질을 쳐놔서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렇지? 피타고라스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b변의 c면 c의 제곱과 같다. 이거 몰라? 알지? 근데 솔직히 봐봐. 중3 때 피타고라스 단원은 중3 과정 중에 좀 쉬워? 좀 어려워? 좀 쉬운 편에 속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왜? 이 정리가 너무 간단하고 내 머릿속에 박혀서 떠나가지도 않아. 그렇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중학생들한테 있잖아, 중3들한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그럼 나도 모르게 c제곱이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단원은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너무 정리가 간단하고 쉽잖아. 정리라는 건 반드시 누군가 말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오케이? 뭘 정리를 해놨는지, 그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뭐야?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단원 이름이요. 그냥 그치, 단원이 피타고라스 정리도 단원 이름이야. 그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그것부터 아는 게 중요해. 자, 아이고 나머지 정리. 남은 1시간 동안 이것만 주구장창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내가 꽤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센에 있는 문제를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 뭐 하는 거냐면 어떤 px가 있어요. px는 뭐냐면 다항식이야. 어떤. 오케이? 자, 다항식을 얘로 나눌 거야. 지금 알았지? 근데 요 녀석은 뭔데? 1차식이야. 오케이? 그럼 그때 1차식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나머지 뭐 해야 돼? 상수해야 되잖아. 그치? 그치? 얘가 그 나머지야. 나머지. 그리고 우리 항상 그 나눗셈에 의해서 세워지는 요 식 있지, 검산식 있지. 오케이? 이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거든.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나눗셈의 검산식. 그렇지?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숫자여야 되잖아. 계산하면. 그치? 항등식이어야 돼. 반드시. 알았지? 자, 뭐 하는 거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다항식을, 오케이? 1차식으로, 여백이 좀 부족하다. 1차식으로 나눈. 오케이? 나머지는 지금 R이잖아. 나머지는. 그치? 근데 봐봐. 요 식이 항등식이다 보니까 X에다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성립하지. 그치? 내가 숫자 하나 대입할 거야. 뭐 대입할 거냐면 알파 대입할 거야. 알파 대입하면 좌변 어떻게 돼? P.
좌변. x에다 알파를 대입할 거야. 알파를 대입할 거야. 알았지? p 알파가 됐고 여긴 얼마야? 그럼 x에다 알파 대입하면 0이니까 이만큼 통째로 0이니까 우변에 뭐만 남아? r만 남아. 그치? 즉 내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뭐다? p 알파이다. 요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러요. 즉 언제 쓰는 거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몫은 못 찾아. 몫은 없어져. 대입해서 없애버리잖아. 그치? 몫은 전혀 관찰하지 않은 다항식을 잘 기억해야 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거야. 알았지? 식으로 나눈 거 쓸 때는 뭐 그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야. 오케이? 자, 잘 봐.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나왔다? 그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그렇죠? 얘가 0이 되는 x값이 알파잖아. 그렇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문제를 풀다가 F1이란 녀석을 발견했다? 문제에서 F1이 3이래. 어이, 그럼 어떤 fx에 그냥 1을 대입해서 3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치? 이 단원에서는,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요 단원에서는. 그치? 왜? 봐봐.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1 대입할 거잖아. 그치? 그럼 3이 나온다. f1이 3이다라는 걸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요 파트에서는. 이해됐니? 이게 나머지 정리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몫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사라지니까. 그치?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같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뭘까? 그거 뭐라고 부를까?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그쵸? 들어봤어? 조립제법? 들어봤어? 이거 못하는 애들 또 없어. 조립제법 못하는 애 없어. 다 할 줄 알아. 자, 그럼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때만 쓸 수 있어. 알았지? 몫은 못 찾아. 알았지? 그럼 조립제법은 뭐야?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둘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 어떤 문제를 풀다가 있잖아. 1차식으로 나누래. 근데 있잖아. 몫을 내가 보니까 문제를 싹 다 읽어보니까 이 문제 몫이 필요 없게 생겼네? 그럼 나머지 정리를 써야 돼. 알았지? 근데 있잖아. 몫을 또 가지고 샬라샬라하고 또 어쩌고 한대. 뭐 해야 돼? 조립제법에서 몫도 찾아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조립제법 다 할 줄 알죠? 뭐 x세제곱 빼기 2x제곱 뭐 플러스 5x 뭐 빼기 3 을 x-2로 나눈 몫하고 나머지를 찾으래 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거 다 알죠? 이런 거. 자, 여기다 숫자 몇 써? 2 쓰고요. 자, 그대로 내리지. 1 곱하면 얼마? 2 더하면 빵. 그치? 곱하면 얼마? 빵 더하면 얼마? 5 곱하면 얼마? 10 더하면 얼마? 7 이렇게 쓰지겠지? 그럼 몫이 뭐야? 지금? 몫이? x제곱 플러스 5 나머지는 7 그치? 이런 거 배워봤죠? 그쵸? 너무 쉽죠? 그쵸? 자, 이 자리엔 보통 뭘 쓴다고 알려져 있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쓴다고 알려져 있어. 그치? 아니 그럼 선생님 봐봐 얘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저따 뭐 쓸 거야? 있을 거야. 그치? 안 그래? 나누는 식이 똑같은데 똑같은 숫자로 해. 야, 나누식이 달라지잖아. 그치? 몫하고 나머지가 뭔가 다를 텐데. 그치? 그럼 뭐야? 이거 몫이고 나머지야? 몫이 얼마일까? 2분의 1로 나눠요. 그치,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왜? 이제 이런 거지. 다항식의 나눗셈은 숫자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양수, 음수 뭐 이런 거 곱해진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떤 A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다 다항식이야. 알았지? 근데 내가 있잖아.
K 상수입니다. 알았죠? 상수. 이제 B라는 녀석을 K배만큼 한 거지. 상수배만큼 했어. 그럼 대신 여기서 이렇게 상수해주면 되잖아. 어차피 상수를 곱하는 건 차수의 영향을 줘, 안 줘? 어떤 3차식에다가 내가 2를 곱했어. 몇 차식이야? 3차식에다가 2를 곱했어. 몇 차식이야? 3차식에다가 2를 곱했어? 3차식이지 뭐. 그치? 차수 안 바뀌잖아. 그치? 다항식에서 그러니까 상수만 되면 그 상수가 소거돼서 등식만 여전히 성립하면 돼. 즉 몫에 나누는 녀석의 K배가 곱해지면 몫에만 그대로 K분의 1배 곱하면 여기까지의 곱과 여기까지의 곱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바뀌지도 않고 요렇게 생겨먹었어. 알았지? 요런 구조만 좀 잘 생각하면 몫이 1이 나누는 녀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조립제법 얘기 간단하게 한 겁니다. 자, 조립제법을 쓰는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조립제법과 관련된, 이거 뭐 제일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조립제법과 관련된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합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내림차순 정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무슨 내림차순 정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본 적 있을걸? x세제곱 마이너스 뭐 2x제곱 뭐 똑같이 써볼까? 5x 그냥 이렇게 써볼까? 얘를 a에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c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d 요렇게 정리하세요. 요런 문제, 여기서 a, b, c, d 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 혹시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좀 똑바로 좀 앉아줄까? 걔를 밀어. 네가 앉으라니까. 본 적 있어? 슬슬 지금 졸려 지금. 그치? 대답도 하고 그래야 좀 잠도 깨고 한다. 알았지? 본 적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혹시 기억나? 어떻게 풀어 이거? 조립제법 몇 번 해야 돼? 4번. 땡. 3번. 3번. 자, 봐봐.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 1로 조립제법을 해. 이 이유를 알고, 이유도 같이 설명해 줄 거야. 자, 이렇게 나왔지, 그치? 몫을 다시 1로 조립제법을 해. 또 나왔지. 그럼 나온 몫을 또 다시 1로 조립제법을 한다. 그러면 있잖아,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얘가 D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왜 그런 거냐면, 앞에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 x-를 하나 묶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묶고 나면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 이 문제들 학생들이 얘만 알고 넘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 왜? 쉬우니까. 그러면 있잖아, 문제가 어려워져. 여기가 2x-를 바뀌면 말 그대로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개수가 바뀌잖아. 몫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를 감안할 수 없어.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자, 봐봐. 어떻게 볼 거야? 이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볼 거야. 그럼 되지.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상수니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머지야. 즉 봐봐, 첫 번째 녀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얘가 d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는 이 중괄호 안만 봐봐. 이 중괄호 안에만 앞에 거 두 개 다시 x-1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뭐 남아? a x-1 플러스 b 더하기 c 남아. 봐봐, 뭐 한 거냐면 x-1로 나눴을 때 몫을 다시 x-1로 나눈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나머지가 c야. x-1로 나눴을 때 몫을 다시 x-1로 나눈 거지. 그치? 그 녀석이 나머지가 c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또 다시 뭐 할 거야? 다시 그 몫을 x-로 나눌 거야. 그럼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두 번째 나온 그 몫을 다시 x-1로 나누면 나온 최종 몫이 a고요, 나머지가 b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a고요, 얘가 b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럼 여기가 x-2 세제곱, x-2 제곱, x-2 써져 있으면 2로 조립제법을 3번 하는 거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해돼? 진짜 돼? 돼? 어렵지 않죠? 그쵸? 요걸
요게 조립제법 가지고 푸는 애들이 왜 이걸 조립제법을 3번 해서 푸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조립제법에 관련된 얘기이고요. 칠판을 한번 깨끗이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정리의 응용 유형들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 진짜 힘들 것 같아. 4시간 동안 설명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 원래 설명 시간이 매 시간 4시간마다 있을 수 없어. 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숙제를 내주잖아. 그치? 첫 시작하자마자 뭐 하냐? 숙제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숙제를 풀다가 질문이 생길 거 아니야. 도저히 모르겠어. 선생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가져와 질문해야지. 그치? 오케이? 질문해. 그럼 내가 다 풀어주거든. 그걸 다 풀어줘. 알았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줍니다. 알았지? 그거 하고 나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막 설명이 이렇게 4시간씩 있고 그러진 않을 거야. 4시간씩 설명 듣기 굉장히 힘들죠. 자. 갔다 오세요. 그래도 수업은 계속 할 겁니다. 아니다, 빠 후다닥 갔다 와. 갔다 와서. 자, 나머지 정리가 뭐였냐 하면 우리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P알파이다. 요게 나머지 정리였어. 알았지? 자, 아이디어는 항상 이런 거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머지 정리란 말이야. 그치?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나오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나오고 뭐 막 5차식으로 나오는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물어보고 그러거든. 그럼 힌트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풀이가 시작이냐. 항상 모든 문제의 틀이 이거야. 물론 예외도 있지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보자는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개를 보자는 거야. 오케이? 아니 선생님 이 얘가 인수분해 안 되는 녀석은 어떻게 해요? 그런 녀석은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니라 항등식 파트 문제. 아까 전에 했듯이 그 뭐 다항식 써놓고 이렇게 괄호에서 개수 비교해서 이렇게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그건 항등식 문제고 이건 나머지 정리 문제가 아닌 거야. 알았지? 자, 항상 잘 기억해야 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니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2번 이용하라는 얘기야. 준아, 너 듣고 있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3번을 이용하거나 그럼 좀 전에 2차식으로 나눈 것까지 했으니까 2차식 한 번, 1차식 한 번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2가지 풀이가 다 돼. 1차식 3개로도 풀 수 있고 2차식 1차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반드시 2차식 1차식으로만 풀어야 돼. 그게 어떤 문제냐?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오케이? 오케이.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똑같아. 2차식, 2차식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1차식, 3차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알았지? 항상 이런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무나 안 돼. 이런 거 아무나 안 된다고. 이런 거 아무나 안 돼. 해봐.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돼. 이것도 안 될 거야. 여기 딱 접는 거. 이런 거 안 돼. 내 손가락 좀 이상해서 그래. 자, 무슨 얘기냐? 봐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2가지 문제야. 자, exercise 1. 이 2개만 잘하면 돼. 2개만 잘하면 나머지 정리에 거의 한 7, 80%는 맞출 수 있어. 2개만 잘하면. 물론 예외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배워야 하지만. 자, 어떤 px가 다항식입니다. 우리 문제 px를 뭘로 나누라고 하냐면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냐?
px는 x-1 곱하기 x-2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몫은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치? 그 다음 나머지를 자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2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돼. 그치? 1차 이하를 어떻게 쓰냐? ax 플러스 b라고 써. 아니 선생 이거는 1차식이잖아요가 아니고 a가 빵이면 1차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빵이 나오면 상수가 되는 거잖아. 이 식이 1차 이하인 거야. 1차식은 어떻게 써야 돼? 1차식은 요게 1차식인 거예요. 알았지? 이해됐니? 이게 1차 이하인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 문자 숫자 2번만 대입하면 문제 풀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 숫자 2번 대입하면 문제 풀리는데 그 숫자를 2번 대입한다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지. 얘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을 해보는 거야. 이해돼? 봐봐.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을 하면 얘가 곱해져 있지. 그리고 얘가 더해져 있지. 그럼 이 식을 얘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뭐였어? 차수. 차수 관계. 그치? 얘로 나눈 나머지를 볼 거라니까. 몇 차야? 1차지. 얘는 1차 이하인데 장담할 수 있어? 얘가 나머지라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 이하 말이 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뭐여야 돼? 무조건 상수여야 되잖아. 그치? 안 그래?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즉 나머지가 안 되지. 그치? 내가 나눗셈이 잘못됐지. 그치?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이거 기억해야 돼. 나눠요. 뭐만? 나머지만. 즉 얘만 뭘로 나눠? 당연히 x-로 나눠. 지금 얘를 관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실제로 나눗셈을 해봐라. 봐봐. 실제로 얘를 나눗셈을 하면 몫이 뭐가 들어와야 돼 여기에? 몫이 뭐가 들어와? 이거 빨리 봐봐. 몫이 뭐가 들어와? a가 들어오지. 즉 요 녀석을 x-1로 나누면 몫이 a가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가 짱 중요한데 나머지가 뭐가 와야 되겠냐면 원래 그 멀쩡한 나머지가 최종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멀쩡한 나머지가 뭔데? x-1로 나눈 나머지가 뭔데 지금? 2잖아. 그치? 요 자리에 가니까 2가 들어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하나 썼으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해볼까? P2는? P2는 요만큼 다 빵 되지. 그치? 이해돼? 요 자리 대신에 얘 갖다 쓰는 거야. 알았지? 여기다 2 대입해봐. 여기다 2 대입하면 뭐 나와? A 플러스 2 나오잖아. 그치? A 플러스 2 나오니까 근데 걔가 4라니까 A는 얼마야? 2야. 그치? 근데 내가 찾는 나머지가 그럼 얼마겠어? A가 2면 2x. 그렇지?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니까. 됐니? 내가 찾는 답입니다. 선생님 숫자 2번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아닌데 이 구조를 기억해야 돼. 나머지가 잘못됐네. 다시 나눠야 된다. 이게 차수가 높아져도 계속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아이디어라고. 이해됐니? 자 봅시다. 다음. 자 애들이 이걸 되게 많이 못해. 뭘 못하냐? 자 역시 px 또 다항식이고요. 자 좀 어렵게 써볼게.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똑같이 2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똑같은 p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한글 안 써서 그냥 다시 그 그림으로 수식만 써서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 근데 엄청 많이 나와.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 내가 옛날엔 사실 100%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한 97%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나와.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안 나와. 알았지? 모든 시중 문제집에 다 있어.
어느 문제집을 펴도 최소 한 개 이상씩 다 있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문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야. 알았지? 자, 봅시다. 항상 구조를 봐야 돼. 봐봐. 요 3차식이 근데 있잖아. 인수분해 되지? 그치? 인수분해하면 사실 얘네 두 개인 거 보여. 그쵸? 그니까 즉 나는 궁금한 거야. px를 애초에 인수분해해서 쓸게. 2차식 먼저 쓸게. 2차식 먼저 이렇게 쓰고 몫이 무언가 있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어쨌든 찾아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는 2차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지금 오케이? 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하자고? 1차 3개로 보거나 2차 1차로 봐야 된다고. 알았지? 근데 1차 3개는 없잖아, 이 안에. 그치? 당연히 2차 1차로 봐야 되는데 항상 순서 좀 조심해야 돼. 뭐부터 보냐? 차수가 높은 거부터 봅시다. 여기 뭐 1차식 2개니까 아무거나 먼저 봐도 상관없거든. 차수가 높은 거부터. 즉, 얘로 나눈 나머지로 관찰을 할 거야. 오케이? 관찰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얘가 곱해졌고 얘가 더해졌으니까 나머지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없다. 왜? 차수 관계 때문에. 나눗셈이 덜 잘못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만 다시 나누자고. 뭘로? 당연히 얘로. 얘 돼? 얘만 다시 나눠요. 뭘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그럼 몫이 무언가 들어오고 나머지가 당연히 뭐가 들어와야 돼? 얘로 나눴을 때 멀쩡한 나머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이거 있잖아. 내가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10번 봐야 돼. 알았지? 이해가 갈 때까지 그냥 막 자연스럽게 당연히 얘네.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돼. 알았지? 자, 몫은 뭐겠어? 봐봐. 2차를 2차식으로 나눈다? 최고차항 계수만 봐도 몫은 찾을 수 있어. 상수 몇? A가 들어오겠지. 그치? 됐니? 응. 다음은 그럼 있잖아. 요식.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P1이 3이다, 2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 P1을 대입하는 거죠. P1은 1 대입하면 대신에 요만큼 싹 다 0이고, 그쵸? 여기까지 0이고요, 여기까지 0이고요. 그게 또 먹으러 왔니? 카라멜 먹으러 왔어, 혹시? 얘 대신에 얘 갖다 쓰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해야겠지, 그치? 여기다 1 대입하면 3A.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플러스 4. 근데 얘가 얼마래? 얘가 얼마야? 2가 돼야 돼, 그치? 그럼 3A는 마이너스 2 하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해주면 이제 답이에요. 알았죠? 이러면 나머지가 만들어집니다.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요거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 유형 9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형 9번과 관련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고요. 요거를 엄청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엄청 잘 기억해야 해요. 자, 아이고 힘들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웬만한 녀석의 나머지 정리가 다 끝났어요. 뭐만 좀 하면 되냐면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 아, 야, 우리 쌤 2단원 있잖아. 2단원 끝까지 다 풀어오면 안 되고, 여기 봐봐. 2단원에 유형 16까지 풀어와야 돼. 2단원에 그 책 넘겨보면 쌤 비단계 33페이지에 보면 유형 16, 즉 202번까지만 풀어와야 돼.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았죠? 오늘 다 못하니까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오면 되고요. 좀 예외인 상황들과 좀 특이한 녀석들 하나 더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자, 다음. 자, 나머지 정리 중에 요 틀을 거의 다 요런 틀로 문제가 풀리는데 요런 틀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녀석이 있어. 이런 경우야. 어떤 다항식을 나눗셈을 했다? 몫이 나왔어. 뭔진 모르겠는데 몫이 있대. 근데 그 몫을 또 나눗셈을 또 하는 거지. 요런 상황. 오케이?
나눗셈을 해서 몫이 나오고 그 몫을 또 다시 나누는 그런 상황들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수의 나눗셈. 이 상황은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한 형태의 문제. 좀 다른 문제야. 어렵진 않아. 자, 그냥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볼게요. 알았죠? 봐봐. 유형 센 2단원 유형 11번입니다. 유형 11번이에요. 유형 11번. 183번 같은 문제를 좀 볼게요. 183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x의 30승 더하기 x의 29승 더하기 x를 뭘로 나눈대? x-1로 나눈대. 그리고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치?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봐봐. 자, 17을 5로 나눈 몫이 얼마야? 17을 5로 나눈 몫. 5로. 왜 그러는 거야? 나머지 아니, 몫이 3이 물어보는 것 좀 대답 좀 해줘. 알았지? 이렇게. 오케이? 뭐 사과가 영어로 뭐니 물어봤는데 바나나요. 이러면 그럼 돼? 물어보는 거 대답해줘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해. 너랑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안 그래? 그치? 자, 몫이 3이야. 그치? 왜 이 얘기 꺼낸지 까먹었잖아. 봐봐. 몫이 3, 봐봐. 17을 5로 나눈 몫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 몫이 3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은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안 한 뿐이잖아. 얘로 나눈 몫이 qx래.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머지를 찾아야 돼. 근데 봐봐.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누는 거지. 나머지 엄청 빨리 찾을 수 있어. 여기다 몇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그치? 저기다 1 대입하면 몇 나와? 3 나와. 그쵸? 왜?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찾는 거야. 알았지? 왜? 1차식으로 나눴대잖아. 나머지만 찾고 싶으면 대입만 하면 된다고. 알았지? 근데 식을 왜 굳이 이렇게 써놨냐? 몫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그치? 나머지 정리는 몫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몫이 전혀 관심이 없을 때만 쓰는 거라고. 물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 나머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몫에 대한 언급 표시도 반드시 해줘야 돼. 알았지? 두 번째 뭐 하래? 몫을 뭘 봐봐. 문제가 뭐야? qx를 어떻게 하래?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문제지. 잘 봐. 두 번째 qx를 나눴을 때 얘로 나누래지. 그럼 나눗셈의 몫을 다시 나누지. 두 번째 나눗셈의 몫은 관심이 없네. 지금 문제 보니까. 다시 첫 번째 나눗셈을 해서 몫이 나왔지. 두 번째 나눗셈을 다시 나누는데 그 두 번째 나눗셈의 몫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두 번째 나눗셈의 나머지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이해돼? 결국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 식에서 나머지 정리 쓰라는 거야. 왜? 얘로 나눌 거잖아. 얘로 나눈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나머지는 물어봤으니까 즉 이 값 구하라는 거야. 이해돼? 즉 주어진 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1 빼기 1은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어서 2배의 q1 띵띵 없어져서 이하면 4니까 띵띵띵 q 마이너스 q1이란다. q 마이너스 1 q 마이너스 1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나머지를 찾고 싶으니까 나머지가 2입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키도키. 오케이. 이해됐니? 자, 다음은 숫자를 나눗셈을 하라는 거야. 자, 아니 선생님 숫자 나눗셈 그냥 나눗셈 하면 되지 왜 귀찮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수를 나눗셈을 한다는 건가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요. 오잉? 뭔 소리지? 2에
백승을 오로 나눗셈을 하는데 2의 백승이 얘들아 뭐 몇 자리 숫자인 줄 알아 혹시? 31자리 숫자야. 엄청 길어. 2의 10승이 1024거든 그치? 그걸 10번 곱한 거거든. 그럼 5로 실제로 나눗셈을 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1의 자리만 관찰해봐도 5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의 백승의 1의 자리 규칙이 2, 4, 8, 6 2, 4, 8, 6 계속 관찰해서 2의 백승 1의 자리가 얘거든. 그래서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걸 알 수는 있어. 알았지? 그런 방법 말고 그런 거 말고 치환을 할 거야. 뭘? 숫자를 문자로. 오케이? 왜? 문자로 치환해서 그 문자로 나눈 나눗셈을 할 거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최대한 2의 거듭제곱을 치환해줘야 돼. 근데 5잖아? 여기 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2를 그럼 선생님 x로 하면 되겠네요. 2를 x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가 x의 백승을 5라는 건 그럼 x 플러스 3이라고 쓰던지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려면 일단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의 백승은 어차피 모르기 마찬가지야. 그치? 참 마이너스 3의 백승은 알아 그럼? 모르잖아. 아니면 선생님 그럼 x에 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되겠네. 이건 1차식이 아닌데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없어. 그치?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2의 거듭제곱 중 최대한 5에 가까운 녀석인 4를 x로 치환을 할 겁니다. 이해돼? 이렇게 치환을 하면 2의 백승이란 녀석은 2의 제곱의 50승이어서 4의 50승이니까 x의 50승이 돼. 이해됐니? 그리고 5는 뭐가 돼 있어 그럼? x 플러스 1이 돼 있잖아. 그치? 봐봐.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봐봐.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몇 대입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아까 봐봐. 그렇잖아. 얘로 나눈 나머지가 문제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써서 숫자만 대입하면 나온다고. 이해돼? 이해돼? 몇 대입한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50승 얼마야? 1이요? 답이야 그니까.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 혹시? 자 근데 얘 돼? 여기까지? 얘도 문제가 있어. 근데 2의 차수만 하나 더 늘렸어요. 알았죠? 그러면 똑같이 4를 x로 치환을 할게. 알았지? 그럼 얘 어떻게 되냐면 2의 101승이 2 곱하기 2의 백승 2 곱하기 2의 제곱에 50승 하면 얘가 4니까 2x의 50승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이 녀석을 결국 다시 근데 또 뭘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미안해. 차수를 2개를 늘릴게. 차수를 두 개를 늘려야 2의 102승 돼서 얘가 2의 제곱에 51승 해서 얘가 x의 51승. 여기까지 오케이? 자, x의 51승을 똑같이 그럼 얘가 x가 4니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얘는 답이 아니야. 다항식의 나눗셈은 있잖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상수만 되면 돼. 그 상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사실 우리 실제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건가? 숫자 나눗셈을 하는 거잖아. 그치? 대신에 그 다항식 나눗셈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나눗셈을 할 뿐이야. 어쨌든 그래도 숫자의 나눗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숫자의 나눗셈에서 그 나눗셈이 성립한다 안 한다의 그 판단 기준이 뭐야? 5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0, 1, 2, 3, 4 중에 0, 1, 2, 3, 4 중에 하나여야 돼. 그렇죠? 아니잖아. 그렇지?
뭐가 잘못된 걸까?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너무 편한데 2를 102번 곱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지금 이런 상황이야. 2의 102승을 5로 나눴더니 몫이 무언가 있어. 나도 몰라.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오케이? 나눗셈이 돼? 이게? 안 되잖아. 그치?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어. 나눗셈이 안 돼. 그럼 뭐 하자고? 얘만 다시 나누자고. 오케이? 아니, 선생님 나 이거 나눗셈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 배우면 돼. 알았죠? 오늘 배우면 돼. 얘를 5로 나눌 거야. 당연히 지금 내가 5로 나누고 있잖아. 5로 나눌 거야. 봐봐. 몫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이렇게 뺐을 때 나오는 녀석이 정상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돼. 알았지? 혹시 여기 1이라고 해서 0이라고 쓰면 안 돼. 알았지? 봐봐. 마이너스 1을 5로 나눈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4인 거야. 지금 알았지? 이해돼? 이해됐니? 우리 문제의 답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겁니다. 알았죠? 다시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어떤 음수 마이너스 13을 우리 얘로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5로. 자, 이 곱하기 몇이라고 써야 될까? 위에 마이너스 2 안 돼요. 봐봐, 너무 봐봐. 준하나 우리 좀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좀 더 생각해야 돼. 왜 안 되냐? 봐봐,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둘이 곱하면 얼마야? 10이지, 그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봐봐, 이게 나눗셈이 제대로 돼 있어. 5로 마이너스 5 맞을 때 5로 나눈 나머지 마이너스 10 빼면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지, 그치? 봐봐, 5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치? 이거를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 준하니 말대로 마이너스 2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봐. 항상 된다 안 된다의 기준, 이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얼마로 해야 돼? 마이너스 3으로 해야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둘이 빼서 2라는 멀쩡한 나머지가 나와요. 얘는 되지, 그치? 이해돼? 이 나머지가 0, 1, 2, 3, 4, 5 중에 하나가 0,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지? 항상 명심해. 나머지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자? 나머지만 다시 나누자. 항상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이러면 숫자의 나눗셈까지 전부 다 몽땅 진짜 다 해결이 됐어요. 자, 센에 보면 여기 센 유형 13, 14 이런 거 보면 인수 정리라는 게 나와, 그치? 인수정리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생각의 흐름만 좀 잘 따라오면 돼. 인수라는 말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약수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표현이야. 알았지? 인수와 약수는 똑같은 표현이야. 소인수분해 이런 거 들어봤어? 들어봤지? 소인수분해. 그건 뭐야? 어떤 자연수를 소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야.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때 있잖아. 여기서 소인수를 뭐라고 부르냐? 2하고 3을 소인수라고 불러. 소수인 인수. 오케이? 2하고 3이 12에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게 얼마니 물어보면 2하고 3이라고 대답할 거잖아. 그치? 소인수가 얼마니 물어봐도 2하고 3이라고 대답한다고. 알았지? 똑같은 거야. 알았지? 인수는 언제나 약수와 똑같은 개념이야. 알았지? 자,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생각의 흐름이야. 어떤 다항식 px가 x-a를 인수로 갔는데 자,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의 흐름이 이어져야 돼. 봐봐. 이런 문구를 봤다. 문제를 풀다가 이런 문구를 탁탁 봤어. 오, 인수로 갖는다고? 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그럼 px를 인수분해를 하면 오 x-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곱하기 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치?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인수분해하면 x-a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아,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두 번째 생각이 이런 생각이지. 원래? 근데 요식을 쓰고 나니까 px를 얘로 나눈 몫이 이거고 뒤에 나머지가 어차피 0도 상수니까, 그치?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px를 x-a로 나누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저 식을 보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보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납득이 가야 된다. 납득이. 짠. 여기까지가 생각이야. 그럼 원래 다항식을 몇 차식으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누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나눗셈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누어 떨어지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빵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문제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a를 대입하면 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유형 13번 봐봐. 189번 봐봐. x 어쩌고 다항식이 x 플러스 2를 나누어 떨어진대. 즉 걷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빵 나온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1 대입하면 빵 나온대. 그치?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문제 하면 초등학교 3학년도 풀 수 있어요. 이해됐니? 자, 더 중요한 거는 이 역거꾸로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거꾸로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 자, 이 거꾸로의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 내가 그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써주고 오늘 수업을 끝낼 겁니다. 아이, 졸라 힘들어. 나도 이렇게 4시간 동안 이렇게 쉼 없이 이렇게 수업하기 진짜 힘들어요. 자, 어떤 px가 3차식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된대요. 그때 px를 구하랍니다. 아이고, 문제 이것만 주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치? p1 이렇게 생겼대. 자, 봅시다. P1 빼기 빵이지, 지금. P1이 2니까, 그치, 이항하면. 마찬가지로 P2 빼기 2도 빵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P3 빼기 2도 빵이지. 이해돼? 자, 내가, 그럼, PX 빼기 2라는 녀석을 FX라고 그냥 따로 이름을 지어볼게. 그럼 질문, 여기다 1 대입하면 몇 나온다는 얘기야? 빵. 그렇잖아. P1 빼기 2가 빵이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빵 나오잖아. 1 대입하면 빵이야. 따라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나면 F1이 빵이야. 2 대입해도 몇 나온다는 얘기야? 빵 나온다는 얘기야. 3 대입해도 몇 나온다는 얘기야? 빵 나온다는 얘기야. 즉 F1과 F2와 F3이 다 빵이란 얘기야.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이 빵이면 인수로 갔는데, 빵이면 인수로 갔는데, 그치? 빵이면 인수로 갔는데 라는 말은 fx가 있잖아. x-1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2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2, 3도 인수로 가져야 하는데 얘네만 갖고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더 다른 게도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몇 차식? px가 3차식이지. 야, 3차식에서 2 뺀다고 차수가 바뀌지 않아. 3차식이지. 그치? 3차식이어도 뭐 정도는 있을 수 있냐면 상수 정도는 더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 차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fx 자리를 다시 뭘로 바꾸냐? px-2로 바꿔줍니다. 그럼 a는 어떻게 찾을 건데 px가 봐봐. p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a를 찾고 싶어. 어떻게 찾으면 돼? 이런 정보들이 하나씩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6 나옵니다. 그래서 0 집어넣어서 6 나오게끔 a값 찾아주면 돼. 알았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렇게 풀어주면 px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해돼?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얘기를 해줄게. 이 문제가 블랙라벨에 있는 정도 수준, 블랙라벨이나 일품에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있어. 자, 볼게요. fx가 3차식이야. 오케이? 자.
문제입니다. 3차식인데요. F1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 2 대입하면 3분의 2 나오고요. 3 대입하면 4분의 3 나오고요. 4 대입하면 5분의 4 나옵니다. 5 대입하면 얼마니? 6분의 5였으면 좋겠는데 답은 그게 아니고요. 알았죠? 오케이? 6분의 5였으면 하는 건 희망. 그렇지? 규칙적으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다!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자. 2 F1 빼기 1은 빵이죠. 지금 그치? 2 곱하고 1 이항한 겁니다. 이해돼? 이해돼? 2 곱해서 1 이항한 거야. 첫 번째 식. 알았지? 두 번째 식도 똑같이 정리할 거야. 뭐라고 쓸 거야? 그럼 내가 3 F 2 빼기 2가 빵이지. 그치? 4 F3 빼기 3이 빵이죠. 마찬가지로 5 F4 빼기 4가 빵이지. 요 4개의 식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봐봐. 이런 식이 하나 떠올라야 돼. 여기다 써야겠다. 저 하얀색 4줄과 저 빨간색을 잘 봐봐. 하얀색 4줄의 규칙과 빨간색을 잘 봐야 돼. 하얀색 4줄의 규칙과 빨간색을 잘 봐야 돼. 규칙이 있게 써져 있는 거 가지고 그 규칙 가지고 내가 식 세운 거 맞지? 그치? 저 식에다가 1, 2, 3, 4를 대입하면 다 빵 되죠. 저 하얀색 우변이 다 빵이잖아. 그치? 즉 여기다가 1 대입해도 빵, 2 대입해도 빵, 3 대입해도 빵, 4 대입해도 빵이야. 그치? 아까도 했지만 1 대입해서 빵이라는 건 요 녀석 안에 x-1이 있어야 돼. 그치? 여기다 2 대입해도 빵 되려면 요 안에 x-2도 있어야 돼. 그치? 마찬가지로 x-3도 있어야 되고 x-4도 있어야 돼. 아니 3차식인데 4개나 있어요. 3차식에 1차가 곱해졌으니까 4차식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4차식에 끼케야 상수 정도는 더 곱해져 있겠다. 그치? 그럼 선생 아까 여기서는 이런 애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a를 어떻게 찾아요? 자,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숫자 하나 대입할 건데 내가 뭐 대입할 건지 맞춰봐. 한 번에 맞춰봐. 뭐 대입할 건지. a를 이 값을 대입하면 a를 찾을 수 있다는 숫자가 하나 있어. 그치?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빵 되면서 얘가 통째로 없어져. 얘만 남아. 뭐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좌변이 1이야. 그치? 우변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이거 곱하면 120 돼. 알았지? 120 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A는 120분의 1이야. 이해됐니? 내가 찾는 A 값이 120분의 1이고 그러면 아이고 문제에서 F5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F5는 fx는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식에 그냥 5를 대입해. 알았지?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하면 6 곱하기 f5 빼기 5는 a 120분의 1에 5 대입하면 4, 3, 2, 1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이게 싹싹 약분하면 5분의 1만 남거든. 그래서 6 곱하기 f5는 5분의 26인가 뭐 그러고요. f5는 그래서 2로 약분하면 15분의 13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계산 맞겠나 모르겠다. 요런 문제들이 요 인수정리 관련된 문제 중에 많이 나와.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왜? 애들이 잘 못하니까. 변별력이 있잖아.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블랙라벨 스텝 3 막 이런데 스텝 3? 2? 뭐 그 정도에 있어. 꽤 어려운 수준 문제인데 그래서 풀만하지 않아? 뭐 미친 듯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까지 할 거고요. 오늘 숙제가 좀 많아. 미안하게도 나도 숙제를 많이 내좀 참 미안한데 숙제가 참 많아. 자이스토리 몇 단원 해와야 된다고? B단원 해와야 된다고. 그치? 그 다음 그거 언제까지? 일요일까지 해와야 돼. 알았지? 근데 일요일까지 뭘 들고 와야 되냐? 센 안 들고 와도 돼. 애들아 책 무거우니까 센 들고 오지 말고요. 일품은 들고 와야 돼. 알았지? 일품은 숙제가 원래는 있는데 니네는 만약에 시간이 나잖아? 수학 숙제를 다 하고 시간이 나.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자이스토리 A단원도 풀어야 되고요. 시간이 날 때 니네가 틈틈이 좀 해. 알았지? A단원도 해야 되고 일품 앞에서도 해야 되는데 일품은 내가 나중에 너 스케줄 확인해서 토요일까지 확인해서 알아와. 알았지? 일요일 오전에 좀 비워놔. 알았지? 웬만하면 오케이? 비워놓을 수 있으면 좀 비워놨으면 좋겠어. 일요일 오전에. 왜냐면 내가 좀 불러서 보강 좀 하려고 그래. 일품이야. 일품이든 뭐든 보강을 좀 하려고 그래. 일요일 오전에. 알았지? 일요일 몇 시에?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야. 그리고 어쨌든
자, 숙제를 자네한테 얘기해줘. 숙제를 어디까지 해와야 숙제로 인정을 해주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일단 개념 복습, 복습은 내가 뭐 검사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았지? 일단 문제를 풀어야겠죠. 당연히 어디에다 노트에다 푸셔야 합니다. 그 다음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다 보면 있잖아. 그런 문제도 있을까? 이 문제 왜 틀렸지 하는 문제가 있어. 잘 푼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다시 재풀이 해야겠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오답 노트를 써와야 돼. 오답 노트 받았어? 그치? 그 오답 노트 그 한 페이지를 딱 보면 거기가 이분할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문제 칸 쓰는 칸이 있어. 문제만 써오면 돼. 그래서 질문을 하고 여기다가 풀이를 적는 거야. 내가 풀어준 풀이에.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 책이 하나가 싹 끝나면 오답 노트에 네가 틀렸던 문제 이런 거 다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문제를 좀 깔끔하게 써버릇해. 왜?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연습장 하나 딱 갖다 놓고 오답 노트에 딱 그 문제 부분만까지만 딱 내려고 거기다 밑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오답 노트 책 한 권이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다 이 노트에다 써. 왜? 오답 노트 위에 보면 어떤 문제집이고 이런 몇 페이지고 이런 걸 다 쓰는 칸이 있거든. 이 하나가 네가 여러 개의 문제집에서 푼 내가 몰랐던 문제들의 모음집이 된단 말이야. 시험 기간에 딱 시험 막바지 때 그런 문제 한 번씩 싹 다시 풀어보는 그런 용도로 쓰면 왓다시야.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막 문제를 써서 니들을 괴롭혀야겠다 뭐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풀이도 오답 노트에 써와요. 아니야. 재풀이는 그냥 숙제 노트에다 다시 풀어보고 네가 이건 도저히 뭐 계산 실수해서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써올 필요 없어. 질문할 문제. 근데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잖아. 맞았으나 찝찝해. 뭔가 이쁘고 사랑스러운 무언가 풀이가 또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도 다 질문하면 다 받아줄 거야. 알았지? 그런 것들도 써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